경비지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핵심을 파고드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국가의 최상위 법, 바로 헌법,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점수랑 직결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 드릴게요. 아, 헌법 조문 보면 진짜 양이 어마어마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으로 시험에 딱 나오는 핵심 구조, 그리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 하는 출제 포인트가 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순서로 헌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국가의 어떤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또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 모든 법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국가의 근본 원리가 뭔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을 딱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조항들이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하고 쉽게 와 닿으실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이건 우리 헌법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국민이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사실 헌법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국민 주권주의 외에도 평화통일, 전쟁 부인 같은 핵심 원리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경비업법 같은 법률도 절대 이 헌법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기본 뼈대를 잘 잡아두는 것, 이게 바로 헌법 과목 고득점의 진짜 비결입니다. 자, 그럼 국가의 주인이자 헌법의 주인공인 국민.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권리를 갖고 또 어떤 의무를 져야 할까요? 이 부분은요, 특히 경비지도사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마주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헌법 제10조. 이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모든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바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수많은 자유와 권리들이 전부 20조에서부터 가지를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정말 다양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특히 경비 업무를 하다 보면 집회나 시위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바로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자유가 몇 조에 근거하는지 가볍게라도 눈으로 쭉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 바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공동체를 위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시험에서는요, 국방의 의무랑 납세의 의무가 각각 몇 조인지 콕 집어서 묻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자, 외워볼까요? 국방은 39조, 세금 내는 납세는 38조, 39 국방, 38 납세. 꼭 기억해두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로 들어가 볼게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사회의 규칙, 즉 법을 만드는 곳이죠. 첫 번째 주자,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자, 이 숫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내 임기 몇 년이라고요? 네, 바로 4년입니다. 나중에 나올 대통령 임기 5년이랑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숫자 문제에서 점수 깎이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죠. 우리 헌법이 정한 국회의 최소 의원수는 바로 200명 이상입니다. 시험 보기에서 200명 이하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오답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단어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4단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입니다. 이때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그냥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숫자
3분의 2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거든요.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 있어야겠죠? 바로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아까 국회의원 임기랑 비교해서 꼭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입니다. 시험에 5년 중임 가능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년 단임, 이 키워드를 그냥 한 덩어리로 외워버리세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국가 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이나 계엄선포권 같은 조항들을 유심히 봐두셔라 해요.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권한들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는 이 법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혹시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바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적용된 법률 자체가 헌법에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임기, 이것도 중요해요. 대법원장은 6년 단임, 딱 한 번만 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이 표는 오늘 공부한 내용의 완벽한 핵심 요약본입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 표 하나만 다시 봐도 헷갈렸던 숫자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국회 4년, 대통령 5년 단임, 대법원장 6년 단임, 4, 5, 6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두세요.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권력을 나눠놓은 이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너무 쏠리지 않게 서로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키려는 건 뭐다? 바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다. 이게 헌법의 최종 목표인 셈이죠. 물론 시험 합격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경비지도사가 된다는 건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걸 넘어서 이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바로 그 현장에서 수호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헌법의 원리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든든한 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